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여자아이는 분홍색 옷을 입히죠. 그리고 남자아이는 파란색 옷을 입히고요. 여자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거나 남자아이가 공주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요. 책도 색깔로 독자 대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책은 분홍색으로, 어떤 책은 초록색으로, 어떤 책은 노란색으로 구분해 놓기도 합니다. 또 독자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분홍색 책을 읽으면 뭐 그런 책을 보니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어떤 책의 경우 특정 집단에만 읽히도록 정해져 있다는 관념은 문학 그 자체만큼이나 역사가 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리스 서사시와 연극이 남성 청중을 대상으로 하였듯이 초기 그리스의 소설들은 대부분 여성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학설을 펴기도 합니다. 플라톤이 자신의 이상적인 공화국에서는 소년, 소녀 할 것 없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교육을 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의 제자 중에는 여자들에게는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자, 옛날 그리스에서는 교육받은 여성이 적었기 때문에 교육받은 노예들이 여성들에게 큰 소리로 소설들을 읽어주곤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갖춘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주로 사랑이라든가 모험을 담은 소설들이 주로 읽혀졌습니다. 이렇게 허용된 픽션을 읽으면서 여자들은 이러한 이야기에서 지적 자극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이나 장르를 특정 독서가 그룹의 전유물로 구분하는 행위는 폐쇄된 문학 공간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그 공간에 번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주어진 특권이 너무 적거나 인정받는 정도가 적은 그룹이 어떤 사회가 별도로 떼어낸 그 문학 장르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는 오명을 입고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간혹 격리된 그룹이 읽는 책들은 그룹 내부의 독서가들 스스로에 의해서 창조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창조는 11세기 일본 궁정의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궁정의 여인들은 비록 하층 계급의 여자들에 비해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긴 했습니다. 이들도 상당히 많은 규칙과 제약을 받아야만 했어요. 네, 특권을 누렸지만 많은 제약이 따랐다는 것이죠. 대부분 외부 세계로부터 폐쇄된 채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적으로 강요당했고요. 언어 자체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역사나 법률, 철학 등의 어휘를 전혀 교육받지 못했고요. 대화도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사방의 벽 너머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라사키 부인이 쓴 겐지 이야기에 이러한 현실이 잘 나타납니다. 자, 겉모습을 중요하게 가꾸고 지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한에서 이 궁정의 여인들은 자신들의 처지에서 도피할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그 시대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을 창작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장르를 창안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오락물에 국한해서 책을 선택해야 했고요. 남성용과 여성용의 명확한 구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학을 창조해내게 된 것이죠. 그 문학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또 개발하기도 했어요. 네. 언어를 음성으로 옮긴 가나 분카쿠를 개발하는 데 이르렀는데요. 이 언어는 한자 구조가 거의 배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문자는 여성들의 글자로 알려지게 됐죠. 발터 베냐민도 책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서도 책을 직접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칭송할 만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해이안 시대 여자들에게 책을 직접 쓰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을까요?
헤이안 시대의 여성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언어로 일본 문학사에서 아마도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품 몇 편을 이렇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무라사키 부인이 쓴 겐지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겐지 이야기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작품인데요. 세이 쇼나곤의 침실에서 창작돼서 백의 책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마쿠라노 소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겐지 이야기에서 왕자를 둘러싼 인물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쿠라 노소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성 독서가들에게 그들 스스로 역사가가 되도록 허용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인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과거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들의 정체성까지 만들어냄으로써 미래를 잘 다듬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 작품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요. 미치스나의 어머니라고만 알려진 헤이안 궁정 부인의 가계로 일기라는 책인데요. 이 일기에서 저자는 그녀의 존재 현실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연대기로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실리는 일기가 단순히 나이 어린아이가 자기 생각과 인상을 기록하는 것이긴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세상에 발표하고 싶은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기를 평했는데요. 이런 진실은 헤이안 시대 여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이죠. 자, 격리된 그룹 내에서 독서를 할 때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책 읽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독서가들 본인이 스스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무라사키 부인과 세이 쇼나곤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이죠. 자, 우리도 한번 특정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빼서요. 특정 책장에 어떤 한 분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을 빼서 겉표지를 벗겨내고 그 책을 다른 분류, 다른 공간에 한번 넣어 봅시다. 그 책은 아마 다른 책으로 재탄생하게 될 거예요. 갇힌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은 이처럼 책을 한정하기도 하고요. 책을 창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